조계사가 마을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집과 키즈 카페를 여는 등 종로의 공동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지구촌 동생회가 내일 캄보디아에서 안심 중고등학교 준공식을 갖습니다. 전남 강진에 있는 고려시대 사찰 월남사터에서는 발굴 작업과 함께 3층 석탑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비구니 교육도량 청도 운문사가 승가대학과 대학원 졸업식을 갖고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비구니 스님들을 배출했습니다. BBS 뉴스 연중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은 부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을 만납니다. 한마음선언 청년회가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갖고 청년불자의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도심사찰 서울조계사가 주변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품처럼 따뜻한 어린이집과 키즈 카페를 개설하고 청년층을 위한 문화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점심 식사를 끝낸 직장인들이 다시 일터로 향할 시간. 테이크아웃 음료 한 잔을 들고 사찰 경내를 가로질러 바삐 걷습니다. 고층 빌딩이 숲처럼 둘러싼 조계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도심 사찰로 불교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조계사. 이제는 마을의 문화 1번지로 거듭납니다. 조계사와 종로구청이 파트너가 돼 주민들을 위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발굴해서 함께 그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영역들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해년 조계사는 새싹 키우기에도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믿고 맡길 어린이집 공사가 한창인데 이르면 3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천진 동자들을 위한 키즈 카페와 청년들의 문화공간 청년센터 건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은 이제는 조계사가 주민과 호흡하고 아이와 함께 커가는 도량이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교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의 불교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또 조계사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조계사 주지 소임으로서 종문들 소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일이 많고 힘들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연 스님은 최대 현안인 조계사 성역화 불사에 관해선 사업 속도가 더디지만 중단 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계사는 이달 말쯤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신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불교 대표적 신앙 공간에서 대중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조계사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천태종이 제가불자들의 무술년 동안거 정진을 마치면서 전국 사찰의 신임 신도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에서 총무부장 월장 스님의 사회로 신임 신도회장 임명장 수여식과 전임 신도회장 공로패 수여, 참의원 임명장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종정 도용 스님은 한병규 서울 성용사 신도회장 등 신임 신도회장 8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신임 신도회장은 지역별로 특별과 광역시 13명, 경기 13명, 강원 16명, 충청 12명, 경북 22명, 경남 10명, 전라 2명 등입니다. 종정 도용 스님은 서울 관문사 김수웅 신도회장 등 3년간의 임기를 마친 전국 사찰 신도회장 중 52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참의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한불교 관음종이 총본산, 낙산,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불기 2563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며 새로운 도약을 발언했습니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신행력과 원력으로 한국 불교가 더 큰 물결의 청량소가 돼 나갈 수 있도록 관음종 4부대중이 새해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조국의 참 화해를 위해서 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기해년을 살아가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관음종 종회의장 법명 스님은 새해에는 관음종이 역사의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한층 심기일전하자고 덕담을 전했습니다. 신년 할애법회는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종회의장 법명 스님을 비롯해 원로위원장 법륜 스님, 교육원장 도선 스님, 포교원장 대홍 스님 등 4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첫 삽을 뜬 안심 중고등학교 공사가 마무리돼 내일 현지에서 준공식을 갖습니다.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등 법인 관계자들과 학교를 후원한 완주 안심사 주지 이련 스님 일행들이 현지로 떠났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동행합니다. 지난해 4월 캄보디아 스라까에우에선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 중고등학교 기공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 공사가 마무리돼 내일 현지에서 준공식이 거행됩니다. 이 학교는 완주 안심사 주지 이련 스님과 신도들이 힘을 모아 후원한 공덕을 기려 안심 중고등학교로 명명됐습니다. 안심사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챙겼습니다. 교복하고 저기 책가방까지 학용품까지 다 하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저도 마음이. 머나먼 이국 땅에 안심 중고등학교가 들어선 건 주지 스님의 발언에 신도들의 보시가 더해졌기에 가능했습니다. 현지 구호에 나서는 월주 스님의 원력을 보고 발심을 했고 땡볕에 10km를 걸어서 학교에 다녀야만 하는 아이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여기 너무 멀기 때문에 뜨거운 땡볕에 멀어서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나 봐요. 학교도 없고. 그래서 그 쓰라카에다가 지구촌 공생회는 후원자들과 함께 어제 캄보디아로 출국해 안심 중고등학교 준공을 전후해 유치원 개원과 초등학교 기공식 등도 진행합니다. 지구촌 공생회의 우물 파기와 지뢰 제거, 교육 지원 사업 등은 현지에서 큰 호응 속에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가 이제 캄보디아에는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또 우물 지원 사업을 우물 파기 사업으로 한 2,400여 개가 지금 현재 파 있고 그다음에 지뢰 제거 사업도 하고 있어서 지뢰 제거 한 다음에 거기다 학교를 또 건립해서 지난 2003년에 창립돼 불교계를 대표하는 국제 구호단체로 성장한 지구촌 공생회. 지구촌 이웃나라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교육시설은 척박한 곳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 연말 조계종 포교 대상을 수상했던 서울 금강선원 주지 해거 스님이 포교 진흥기금을 불교계에 기부했습니다. 해거 스님은 어제 조계종 포교 원장 지홍 스님을 예방해 포교 활성화에 써달라며 종단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500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해거 스님은 지난해 포교 대상을 받은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오늘 포교 기금을 전달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포교에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홍 스님은 포교원은 올해 포교 활성화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스님의 원력이 담긴 기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연중 무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는 관세음보살 점안 대법회를 봉행하고 이웃을 위한 봉사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법회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의현 스님을 증명 법사로 원각사 주지 직연 스님과 대구 정법사 주지 해정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안 의식과 법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의현 스님은 법문을 통해 탐진치의 마음을 다스려 많은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각사는 저만 법회를 계기로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하는 무료 급식 봉사를 더욱 여법하게 해나갈 계획이라며 4부 대중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강진 월출산 남쪽 자락 월남사지에서는 요즘 추위 속에서도 천연고찰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월남사터 발굴은 70%가 진행됐고 보물 제298호 월남사지 3층 석탑은 임시 건물에서 해체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 풍경과 천년 전 사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월남사지. 월남사터 앞 가설 구조물 안에는 해체된 3층 석탑 석재 188개 조각이 일련 번호가 붙은 채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유구한 세월 모진 비바람을 견뎠던 성보는 몸을 풀어헤치고 휴식을 취하듯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월남사지 3층 석탑은 안전진단 결과 기단부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돼 2017년부터 문화재청의 보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석재편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것은 무게만 약 9톤에 달한 최하부 기단. 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이자 국내 유일의 통돌 기단 저석으로 평가됩니다. 월남사 3층 석탑은 광주 전남에서 유일한 백제계 양식을 갖추고 있는 석탑입니다.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기단 저석이 유일하게 통돌 한 돌로서 현존하는 보물로서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 진각국사 해심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알려진 월남사 복원에 강진군의 의지도 강합니다. 강진군은 33,057평방미터 규모의 절터 권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20여 년 전부터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남사터 복원 현황은 현재 토지 매입 90%, 발굴 작업 70%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면서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월남사지가 한 8년 정도에 걸쳐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쌍탑 자리를 찾았고 금당 자리를 찾았고 그래서 종합정비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5년 안에는 법당과 이렇게 요사체가 만들어져서 월남사터 복원과 3층 석탑 해제 복원의 중심에는 7년 전 강진 무의사 주지 소임을 맡았던 법화 스님이 있습니다. 스님은 무의사에서 3km 정도 떨어진 월남사를 찾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월남사를 처음 왔을 때 이 월남사 3층 석탑과 천왕봉의 조화가 아주 아름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복원이 된다면은 정말 멋지고 웅장한 그런 사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 미력 하나마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고자 이제 월남사 복원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인고의 천년을 견뎌온 월남사지 3층 석탑은 올 7월이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합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차기 주지 후보로 법보 스님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4차 회의를 열어 법보 스님에 대한 자격시임사를 벌인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단독 후보 법보 스님이 자격시임사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성원 여부가 상관없게 됐습니다. 직지사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는 자격 이상자 15명을 제외한 비구 114명, 비구니 24명 등 모두 13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중앙정회 비구니 의원 재선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입후보 등록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이며 다음 달 25일에 열리는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공석인 2명의 비구니 중앙정회 의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비구니 교육도량 청도 운문사가 승가대학과 대학원 졸업식을 갖고 참신한 불교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새 출발점에 선 후배들에게 선배 스님들은 비구니는 승가 공동체의 한쪽 날개로 개인의 올바른 수행이 비구니 승단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며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BBS 정한현 기자입니다. 승가대학 졸업생 지우 스님과 진호 스님이 폐주 명성 스님과 강주 일진 스님에게 감사의 화환을 올립니다. 은사 스님들은 수행의 표상인 걸망을 학인 스님들에게 선물하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어제 청도 운문사 대웅 보전에서 열린 운문사 승가대학과 대학원 졸업식에서는 각각 26명과 5명의 새로운 불교 인재가 배출됐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은 불황연구소장 정훈 스님이 대독한 지사를 통해 불교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는 수행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수행은 면으로나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승가대학장 진광 스님은 진리의 빛을 밝히는 사표가 되어달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졸업식을 맞이한 여러분은 운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불교계의 큰 횃불이 되고 부처님의 사자가 되어 모든 이들의 사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문사는 1958년 강원 개설 이후 지금까지 2063명의 불교 인재를 양성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비구니 교육 도량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인재불사에 진력을 바친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거목 회주 명성스님의 헌신은 종단 내 비구니 위상 정립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주지 운산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수행 가풍을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은 올곧은 수행이라고 강조합니다. 명성스님께서는 그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는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서로 협력해야 상부상조하여야 이 승가 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비구니 승가의 위상의 재고는 우리 수행자 개인의 수행력에 의해서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지우 스님과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이성률 청도 궁수 등이 대웅전을 찾아 수행 정진에 매진한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나선 학인 스님들은 세상을 밝히는 수도자로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온누리 구석구석 어려운 이웃들 손을 잡아주는 우산이 되겠으며 이곳에서 배운 소중한 경전의 가르침들이 살아있는 가르침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순서입니다. 정가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순서로 매일 아침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을 박준상 기자가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의 아침은 108배로 시작됩니다. 췌장암을 앓았던 어머니의 쾌유를 바라며 시작한 기도는 망인을 떠나보낸 뒤에도 지난 15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에 108발 때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하고 그 말했던 그 진솔된 그 당시의 내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엉터리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성찰하고 참여하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요람 같은 사찰에서 처음으로 조우한 부처님은 본능적으로 삶의 지표가 됐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불교 공부는 말 그대로 마음 공부가 됐고 원효대사를 각별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사회의 제 문제를 현상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지 분석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철학을 그 삶의 지혜들을 못 배웠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아, 이분이 진정한 내가 모셔야 될 분이다 라는 걸 알게 됐죠. 윤 의원은 지방선거와 총선 등 4번이나 출사표를 냈지만 번번이 미끄러지다가 부처님의 갈피로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 을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독실한 불자로 또 불심으로 국회 불자위원들의 모임 정각회의 42번째 새내기 회원이 됐고 불자위원으로서 정치권과 불교계의 가교 역할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상임위로 두면서 불교계 현안 가운데 하나인 농지법 개정안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이 있는 농지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인데 종교 간 형평성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의 역사는 곧 불교의 역사라며 특정 종교가 아닌 전통 문화의 관점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문화, 전통적인 우리 쭉 흘러내던 이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그 문제가 어떤 현안들이 좀 눈이 이렇게 보는 눈들이 맑고 밝아진다는 것이지 대비되는 관점에서 가면 이거 하니까 왜 하겠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 끊임없이 논쟁의 관점이 된다는 거죠. 윤준호 의원이 마음속 화두로 삼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용맹정진. 자기를 낮춰가지고 화두를 잡고 자기 몸이 부서지더라도 이런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들이죠. 거기에 이제 자신감과 함께 어우러지는 낮은 마음이지만 노력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이 국회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처님 되신 날 성도절을 즈음해 정진에 여념 없는 사부 대중들처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불자로서 거듭나겠다는 오래된 신인 윤준호 의원의 새해가 기대됩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한국 불교의 희망, 청년 불자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치열한 경쟁과 불안한 미래에 힘겨워하는 청년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제주도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마음선언 청년회의 새해 전국 연합수련회를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마음선언 전국 14개 지원 청년 불자 210명이 제주도에 모였습니다. 장기 자랑의 개성과 열정에서 젊은 한국 불교의 희망이 느껴집니다. 촛불제로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안의 불성을 밝힙니다. 젊은 청년 불자들의 고민들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각자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끄달리고 있는지 그것을 똑바로 볼 줄 알고 그 마음을 부처님 마음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는 곧바로 들어가야 생활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반주하며 청년을 올가매고 있는 스펙 쌓기, 취업 문제, 직장 내 인간관계 등을 토론으로 풀어냈습니다. 청년들은 성판화 코스로 한라산 정상에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부처님 자리로 되돌렸습니다. 한라산을 등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또 마음 내고 또 그걸 또 되돌려 놓고 또 결국 근본 자리인 주인공 자리에다 놓는 작업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전국에서 모인 청년 불자들은 제주도가 앓고 있는 현실적 문제도 함께 고민하며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조별 미션에서는 제주 지역 해안가 등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제주의 풍광을 바라보며 마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강당불사를 완공하게 되어서 전국 청년 법우님들을 모시고 전국 청년연합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법우님들이 외부 활동을 통해서 제주 지역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제주의 지역 발전에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찰에서 청년을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제주에서 만난 청년들 마음속 한 자리에는 불교가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미래 불교의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 311군데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61.7%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에 투자한 비용은 평균 2,150만 원으로 1년 전 2,210만 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김해시는 대성동 고분박물관 소장 유물이 경남도 내 국립박물관 최초로 10,000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남도가 위임한 국가 귀속 유물 25,675점 가운데 40% 정도인 9,967점을 대성동 고분박물관이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존 기증 소장 유물 51점을 보태 10,000점을 넘겼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최대 47% 할인을 받을 수 있는 2019 세종 시즌 공연 패키지 티켓을 판매합니다. 세종 시즌 패키지는 최대 40% 할인이 가능한 내 맘대로 패키지, 어린이용 공연 4개를 모은 키즈 패키지, 대극장 5개 작품과 7만 원 식사권으로 구성된 케렌시아 패키지, 역사 테마 공연을 묶은 광화문 패키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불교계에서는 현재 10여 개 국제구호단체가 활동하면서 보시행을 해외로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구촌 공생회는 한국불교 최초의 국제구호단체로 빈곤 국가들의 우물 파기, 학교 건립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새해 초부터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종교와 이념, 민족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 빈부격차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서원했던 진정한 불국토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활동을 잇고 있는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와 한결같이 정성을 보태고 있는 후원자들이 더 힘을 내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1월 16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